단기간에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겠다? 뭐 그렇게 쉬운 게 호락호락한 게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어찌됐거나 좀 쉽게 왔던 면도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운이 적용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운이 나에게까지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운을 보고 내 운을 가름하면 그 부분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차영주TV 운영자 겸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시장이 이제 목표치인 10,000포인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될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여일 만의 종전으로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가 해소됐는데요. 증시가 추가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종전이 되고 나면 그 유가가 내려가겠죠.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미국의 이제 물가가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요소가 사라진다라는 거, 뒤로 이제 밀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뭐 우리가 종전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가 있었던 것들이고 시장은 벌써 다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뭐 금리도 뭐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중간 선거 그리고 뭐 종전도 현재 끝나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목리 이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또 시장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조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갈 수 있겠죠. 시장에서 나쁘게 볼 요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들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이 뒤로 밀리게 된다라면 이 또한 다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이즈가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보다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끝난 상황, 뭐 스페이스X 이벤트도 끝났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건설, 기계, 전력 설비 등 여러 업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호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건 사업에 대해서는 전 투자자들이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중동과의 어떤 재건, 뭐 싸움에 있었을 때 지분이 있어야죠. 하다못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원유를 구입해 줌으로써 전비를 댄 바 있습니다. 그런 중국 업체와 우리가 글로벌 입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나라만 건설업체가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미국이 다양한 자금을 풀어주게 되면 아마 새로운 이란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입찰을 하겠죠. 우리도 눈독을 들이는데 전 세계 건설사들이 다 눈독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입찰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한계죠. 마진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내러티브로 중동 전쟁이 끝났으니까 우리 건설사들이 거기서 입찰을 받아올 것이고 거기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도 종전 이슈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급락세를 또 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신중하게 보자. 어차피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확실한 영업이익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까지 저는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페이스X 청약 자금이 대거 환불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다시 풀리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녹화 기준으로 오늘 또 외국인들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3일 연속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이러한 것들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X 이제 청약 자금이 다시 이제 환불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일부 또 스페이스X의 단기적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로벌 자금이 묶였다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워낙 강세로 돌아서면서 또 더군다나 글로벌 IB들이 우리나라 삼전 닉스에 대한 영업이익을 또 대폭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리는 거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 풀렸다라는 것은 각국의 증시를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나면서 시장에는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뭐 돈이 들어온다는 데야 뭐 어느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 돈들이 결국 유동성을 만들겠죠. 특히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객예탁금이 130조에서 120조로 빠졌습니다. 대략 한 8% 정도 빠졌는데요. 그 8% 정도 빠진 것을 외국인들 수급이 메꿔준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빈 워시의 첫 FOMC 참여를 앞두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동전쟁이 끝남으로써 케빈 워시 입장에서 좀 머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그 전에 나왔던 우리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CPI라든지 PPI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전쟁 간에 있어서의 데이터들이 쌓여서 만들어낸 고용, 그 다음에 물가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쟁 끝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내려가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또 일어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향후에 전쟁이 완전히 종료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케빈 워시라는 분이 한때는 강력한 매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비둘기파로 불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리 결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발언을 할지, 매파적 발언을 할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6월 달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표죠. 물론 이것도 연준 위원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점도표를 통해서 미국이 올해 한 차례냐 아니면 두 차례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위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라는 점. 이거와 맞물려서 우리 7월 달에 한국은행도 금리를 아직까지는 인상하겠다라는 발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면 부동산을 옥죄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통도 좀 막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좀 막겠다. 이런 어떤 효과를 보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또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이 폭발함으로써 이 또한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좀 우려스러운 바이기도 해요.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확인된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강남에 이제 꼬마 빌딩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자금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B2가 다시 늘고 있는데요. 이를 시장 과열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자신감으로 봐야 할까요? 위험한 자신감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B2를 하셔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지수가 10,000포인트 간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수수료 자르면 10% 남짓 남은 거거든요. 10% 먹자라고 지금 B2를 한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아직까지 과열 신호다라고 보기보다는 투심이 좀 과열됐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과열이라기보다는 투심이 과열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 구간 내에서는 B2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요. 또 B2를 한다라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되겠죠. 뭐 남보다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었다는 조급함, 포모 현상 이런 것들이 있고 단기간에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겠다? 뭐 그렇게 쉬운 게 호락호락한 게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됐거나 좀 쉽게 왔던 면도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운이 적용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운이 나에게까지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운을 보고 내 운을 가름하면 그 부분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B2는 절대적으로 오히려 레버리지를
어떤 금액들이 있다라면 축소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 원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30% 정도는 삼전 닉스였는데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삼전 닉스는 지금 팔면 못 산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려 왔지 않습니까? 삼전 닉스고요. 2천만 원 소부장이었는데 소부장이 지금 움직이는 거 봐서는 별로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지금 구간에서는 전력 인프라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래서 30% 삼전 닉스, 20%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방산 10% 계속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10%를 증권주를 들어가겠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 현재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증권업종, 우리가 고객委託금이라든지 신용잔고라든지 이거 다 이자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입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고 최근에 ETF 시장이 커졌잖아요. ETF가 주식보다 수수료가 큽니다. 이것 또한 증권사들에게는 좋은 먹거리가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증권주를 저는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변동성을 대비한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과정으로 유지를 하겠고요. 70% 정도는 주식을 여전히 들고 가는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